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뉴스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경제 왜 그래 시간입니다. 그분이 또 오셨습니다. 네, 낭독의 발견. 매일 방송을 해도 내일은 아닌 것 같다는 우리 전혜연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엄청 커졌어요, 목소리. 에? 다들 방송 엄청 잘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왜 저를 저보다 먼저 소개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고정이잖아요. 제가 높은 사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높은 분 오셨습니다. 이종태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경청의 자세 차영석입니다. 뭘 경청하세요? 낭독하면 옆에서 경청해 예. 아유. 최근 수년 동안 이 새롭게 나타난 노동의 형태이죠. 전혜연 기자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사를 또 썼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용어부터 좀 낯선 분들도 계신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게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네. 디지털 네트워크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플랫폼의 대표적인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T 앱이 이제 승객의 호출을 주변에 차량하고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중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써야만 더 유용해지는 그런 장치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티를 한국에서 100명 정도 쓰고 차량도 100대밖에 없으면 별로 쓸모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 쓸모가 늘어나고 이제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자체를 동력으로 굴러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뭐 운전이면 운전, 배송이면 배송, 이제 자기 노동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네. 부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 플랫폼 노동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자영업자로 이렇게 분류된다는 건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네.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어쨌든 그때그때 수요에 그렇죠. 따라서 네.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은 중개자로서만 있고 사람을 굳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을 해줄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플랫폼 업체가 정식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임금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사업주한테 종속돼서 그렇죠. 그 지휘, 지시 감독을 받는 걸 말하는데 이제 플랫폼은 좀 그런 특성이었다 보니까 이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자영업자로 많이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무슨 음식 배달 앱 같은 거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동네에 이제 중국집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용돼 있었죠. 네. 네. 배달하는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내가 만약에 중국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중국집에 중국 요리를 시켰을 때 그 배달 오시는 분이 사실상 그 중국집에 고용된 분이 아니고서 이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여기 계약돼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배달의 노동자. 민족이 운영하는 배민 라이더스 같은 네. 배달 대행사랑 계약한 개인 사업자 아니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이런 배달 대행사랑 네. 계약한 역시 개인 사업자. 그래서 이분들은 건당으로 이제 보수를 받는 그런 형태로 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어쨌거나 임금 노동자가 아니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재한 사례인데 이제 쿠팡 플렉스라고 예. 그 쿠팡 로켓 배송을 일반인이 자기 차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하던 이제 어떤 분이 출근을 하다가 이제 지난 2월에 설 연휴 기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차 앞쪽 엔진이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고 네. 이제 골반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수개월 동안 수입도 얻지 못했고 지금도 좀 잘 걷지 못하는데 이분은 산재보험을 지금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형적인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쿠팡맨이었으면 이분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이었으면 이제 2018년부터 우리가 출근 중에 퇴근 중에 산재 네, 보상이 네. 되거든요. 이분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저도 예전에 저도 이런 경우죠. 저도 이제 그냥 자영업자 신분으로 계신 거죠. 예, 예전에 무대에서 떨어졌는데 어, 산재가 안 되고 그냥 아. 혼자 가서 병원에 가서 어.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랬던 너무 이렇게 울컥한다 진짜 이렇게 와닿았네요. 근데 뭐 그런 무슨 중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그냥, 없었어요. 예, 그냥 자영업자라고 하시죠. 개인 알겠어요. 사업자. 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자영업자도 이미 냉정하네요, 역시. 네, 임의 가입으로 산재 가입이 되긴 되는데 이제 그래요? 사실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다 100% 보험료를 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자영업자가 예, 그렇군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네.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 기존의 제도에서 현실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새로 노동을 생긴 통해서.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전혜원 기자가 현실의 변화라는 그 단어를 썼던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네. 사람을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임금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한테 종속돼서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니까 남의 일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면 네. 그거는 이제 사업주 보험료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는 그냥 네 일을 혼자 하다 그쵸. 다친 거니까 네. 너는 뭐 스스로 해라. 아니면 뭐 정부 도움 받아라. 이런 식의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이게 꼭 종속돼서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전형적인 임금 노동자랑 완전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렇게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좀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인데도 좀 내가 남의 지시에 사실상 그렇죠. 준해서 일하는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분명히 사장님이고 고용도 하지만 뭐를 얼마에 팔지는 본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종속적인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임금 노동자인데도 조금 자율적인 사람들 맞아요.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맞아요. 하는 학습지 교사. 네, 네, 학습지 대표적인. 교사, 네. 뭐 골프장 캐디, 그렇죠. 네,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법이나 뭐 산재 같은 사회보험법은 여전히 그렇죠. 정말 양자택일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좀 변화가 필요하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변화들이 그렇죠. 좀 있다고 법적으로는 그러면 자영업자 아니면 임금 노동자 이거 가 말고는 있고요. 그런 이렇게 지위 같은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아까 말씀드린 특고, 조금 그래서, 자율적인 네, 네.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아까 골프장 캐디나 네. 학습지 교사 이런 몇 가지 직종들을 이제 생겼죠. 분류를 하고는 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산재에 가입이 되긴 되는데 뭐 자기도 반 보험료를 네. 내고 뭐 엑스를. 사업주도 반 낸다든지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호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몇 업종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9개인가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되기 이게 때문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기존 노동법이 이런 이 현장의 현실을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노동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죠. 정말 잘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높은 분은 참 이렇게 아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평가만 하는 되는데 걸 좋아해요. 네.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회자 칭찬.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네. 알겠어요. 가끔은 조용한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변화를 좀 만들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가 네. 있는데요.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네네. 굉장히 혁신적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 지난 9월에 통과시킨 ABO라고 많이 불리는 AB5. AB5. 내가 보니까 네. 내가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임금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로 일단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은 일단 몇 가지 조건을 정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임금 노동자가 아닌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금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롭다든지 네. 뭐 기업의 그 통상적인 업무 외에 일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산업에서 독립된 사업을 진짜 프리랜서처럼 네.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렇다고 기업이 입증을 해야 그렇군요. 이제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노동자다. 그래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맞아요. 이런 식의. 웬만하면 노동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중요하지, 저기 웬만하면 노동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네. 되는데 시행이 되면 그동안 독립계약자, 자영업자로 분류됐던 우버 기사 같은 경우에 노동자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군요.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은 네. 뭐 그렇다 치지만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뭐 좀 움직임이 있나요? 네, 한국에도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배달 라이더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신분인데 그 특수고용 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도 반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산재도 이제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그렇죠. 가입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는 게 적절하냐 사실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출퇴근 시간이 있다고요? 정해져 있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지만 게다가 진짜 배달이 몰려서 막 누가 이렇게 코를 안 잡아가는 게 있으면 그걸 강제로 배차를 하기도 하고 뭐 식사 그래요? 시간을 뭐 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어라 이렇게 정해주기도 아. 하고 네 굉장히 종속성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임금 노동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종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기요 플러스라고 이제 요기요에서 운영하는 그 배달 대행 네네네.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 소속 라이더들이 최근에 이 사람들은 노동자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서울복부지청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봤던 게 이제 이분들은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시급으로 보수를 받았고, 네 오토바이도 무상으로 거기서 줬고, 아. 그 외에 거의 이제 고용 출퇴근- 좀 다르네요. 근로조건이. 다른 데랑 좀 다른 데랑. 근데 이제 판례를 보면 꼭 시급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사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일을 시켰고 이분들이 이제 진정을 제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네. 시급이 15,000원이었는데 15,000원으로 1,500원으로 바뀌다가 다시 이제 시급 5,000원에 뭐 건당 1,5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급을 바꾼 거예요. 근로조건을 계속 바꿔나가는 네, 거죠. 거기가 성북지역인데 워낙 라이더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얘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그렇죠. 라이더들이 아니 우리 개인 사업자라고 다 책임도 어. 하나도 안 지면서 이렇게 좀 하나? 일방적으로 하나? 해가지고 네. 이제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를 해서 이런 그래.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다른 라이더들도 이런 영향을 식의 미치죠. 강한 지시를 받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에 대한 논쟁이 처음 좀 시작된 그런 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혜연 기자 진짜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저렇게 조단조단 말하면서 열받죠. 난 정말 열받게 하는데 진짜 열 하나가 거의 도인 같아요. 네. 정말 열받지 않겠나요? 저도 이분이 일단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멋대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했으면 맞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그렇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네.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타다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타다. 근데 이분들도 지금 아직 노동부가 조사 중이긴 한데 그래 이게 또 지금 요즘 쟁점이 된 문제잖아요. 네. 이분들도 이제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사례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타다 기사들 대부분이 프리랜서 신분, 개인 사업자 신분이에요. 근무일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이날 일하고 이날 쉬겠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근무 시간이 하루 10시간, 뭐 요즘은 최소 5시간 이상인데 좀 정해져 있고요. 네. 그 이분들은 이제 콜이 뜨면 그냥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5초 내에 수락을 눌러야 돼요. 무조건 눌러야 돼요? 네. 만약에 미수락을 몇 회 이상 하면 이제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다는 승차 거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타다 타면 승객한테 말 안 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네. 굉장히 기사가 행동을 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다 운영업체의 지침과 교육사항을 다 네.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 자체도 VCNC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소카 소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법원에서 좀 관리 감독 이런 거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불법 파견인지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하는 중이에요. 네, 이게. 아직 네. 좀 길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4개월 넘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무늬만 개인 사업자다 이런 분들에 음.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금씩 네.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음.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적어도 노조는 만들 수 있게 아까 특수고용 그렇죠. 노동자 네.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음. 대법원에서 일부 좀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맞아.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너 이런 분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게. 앞으로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 형태로 임금을 벌게 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신의 권리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걸음이 되고 또 그런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분들도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요기요 플러스처럼 아 너네는 노동자야 네. 이렇게만 계속 하면 어쨌든 되게 노동자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배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노동법 학계에서는 그렇죠. 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김용균법이라고 산업안전보건 개정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근로자를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좀 넓히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자영업자들까지 다 해서 다 노동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네. 여러 가지 뭔가 지금은 한 번 직장 들어가면 몇십 년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중간에 막 프리랜서 하기도 하고 특수고용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영업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이 어떻게 바뀔 거냐 네. 네, 이런 논쟁이 한창 요즘 학계에서도 이걸로 그러면 되게 쟁점이 되는 사안인가 보죠, 이게? 그렇죠. 그냥 다 노동자로 볼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조금 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이제 기존 노동법의 보호 수준을 낮출 거냐?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근로자를 보는 거죠. 어지간하면. 네. 근데 걔네는 또 노동법의 보호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러 이건- 가지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네. 뭐 여러 이제 큰 IT 기업들 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말하자면 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서비스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빅데이터, 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 기업들은 하나의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지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는 게 그 음. 기업들의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이 되고 네. 그 기업들의 이윤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노동인가 아닌가? 사실은 좀 그런 식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노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 일상이 노동이 되는 거네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걸 이제 노동이라고 볼 경우에 그거 이제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세금이나 세금 명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만큼 격렬하게 음. 지금 이제 이 노동 자체의 변화가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예컨대 한 70년대 그때도 일단 유럽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네. 그 마르크스주의자들 이야기인데 전업 가정주부의 노동 네네네. 자체가 결국은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는 어떤 노동자의 재생산을 도와서 그렇죠. 기업 이익을 주는 그렇죠. 거니까 사실은 맞아요. 전업 가정주부도 노동자다 맞아요.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 IT 기업의 IT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기술과 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쨌든 뭐 간단하게는 뭐 어플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음. 그런 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법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타단이 아니면 그건 이제 산업 자체, 회사 자체에 이제 네. 문제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게 계속 논쟁이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혜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부터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생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전업주부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 이런 것들이 노동을 어느 정도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자칫 그냥 일반적인 노동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일상이 노동이 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좀 신속하게 대처해야지. 법과 제도는 너무 뒤에 쫓아가는 네, 거니까요. 너무 늦게 쫓아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과 희생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담보로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다. 전혜연 기자가 늘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이렇게 늘 밀착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참 든든해요. 네, 아 좋아요. 그리고 그게 좀 들어요. 네, 플랫폼 방송도 노동.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사하고 정말 같이 방송하는 거 어렵죠? 종속적인 그래요. 지시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다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전혜연 기자 나올 때는 이제 이 팀장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기 말할 때는 아주 목소리 커지네요. 그렇죠. 이럴 때 그렇죠. 네, 특히 저한테 알겠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역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런 노동, 살아있는 노동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 시사인 경제 왜 그래 시간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전혜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노동의 다양한 형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인 그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좀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 구독,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혜연 기자가 한 번만 더 해줘요. 좋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참신해요. 네. 참신한 시사인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